네, 바이포라 트랜지스터의 디퍼런셜 앰프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이제 조금 부가적인 넌 아이디어란 세컨더리 이펙트 뭐 등등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스에서 했던 것과 같은 순서를 따라오고요. 먼저 커먼 모드 게인과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셔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인풋에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VICM이 동일하게 들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퀴버런스 서킷을 그리게 되면은 이제 요 REE를 두 개의 REE로 나눠서 그릴 수가 있죠. 여기 똑같은 요 REE랑 요 RE를 두 개의 REE로 표현하고 얘도 두 개의 REE로 표현하면은 회로가 달라진 게 없고, 그리고 연결을 그냥 이렇게 해놓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대칭적이기 때문에 여기로 가는 커런트, 여기로 가는 커런트가 다 없기 때문에 얘네를 그냥 다 분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 분리하고, 게다가 스몰 시그널 이퀴버런스 서킷을 만든다는 입장에서는 커런트 소스는 오픈으로 생각하니까 얘도 없앨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회로가 나오게 되고, 커먼 모드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half circuit analysis만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저항 붙어 있고, 이 저항 값이 꽤 큰 저항들로 이루어져 있을 때 얘네들의 개인은 뭐죠? 심플하게 이것분의 이걸로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좀 더 면밀하게는 저희가 이제 뭐 RE 이런 식의 작은 저항을 집어넣고 하는 거기 때문에 VICM에 의해서 여기 흘러가는 커런트가 결정되고, VICM을 RE 더하기 2RE로 나눈 이런 커런트가 결정되고, 그 커런트가 알파에 대해서 여기로 흐를 거고 볼테이지 드롭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알파는 1에 가깝고 어차피, 그 다음에 RC의 볼테이지 드롭이니까 뭐 각각의 그 아웃풋 볼테이지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뭐 알파 없이 그냥 생각해줘도 뭐 무방합니다. 커먼 모드 게인은 뭐 이 아래에 있는 저항 2REE와 위에 있는 저항 RC의 비율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뭐 선택적으로 알파를 쓰시려면 쓰십시오. 이때 그러면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셔, 다시 얘기하면 디퍼런셜 게인과 커먼 모드 게인의 비율을 보시게 되면, 원래 이 디퍼런셜 게인이라는 게 2분의 1 GMRC로 표현됐었던 거니까요. 이 CMRR이 이렇게 표현된다. RC가 서로 생략되고 GM 곱하기 REE로 CMRR이 만들어진다. GM이 크면 클수록 또 이제 아래에 달려있는 커런트 소스의 임피던스인 REE가 상당히 크면 클수록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션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매칭된 케이스에 대한 얘기였고, 만약에 매칭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매칭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뭐 여기 이그젠플로는 일단 RC의 미스매치가 있는 케이스, RC의 미스매치가 있는 케이스. 그럼 VC원, 그러니까 RC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뭐 매칭이 잘 되어 있고, 왼쪽과 오른쪽에 그래도 비등한 커런트가 흐르고 뭐 모든 것이, 다른 것들은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가정을 따르는 겁니다. 여기서 VC1은 이제 이 RC가 위에 RC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각각 VC1, VC2가 달라지는 거고, 이 RC 자리에 이 델타 IC가 더해진 게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고, 당연히 이제 그러면 디퍼런셜 모드의 아웃풋 볼티지가 발생하는 거죠. 디퍼런셜 모드라기보다 디퍼런셜 아웃풋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걔는 델타 IC에 당연히 비례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때의 ACM, 여기서 얘기하는 ACM은 저희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ACM의 두 종류가 있다. 근데 커버 모드가 바뀌었을 때 커버 모드 아웃풋이 바뀌는 것, 그걸 ACM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서 ACM은 ACM to DM이라고 쓰는 게 좀 더 명확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커버 모드에 인풋이 들어왔을 때 디퍼런셜 모드의 아웃풋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개인을 추측하는 게 ACM to DM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그 VC1과 VC2의 차는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스몰 RE가
라지 R이보다는 훨씬 작다라는 가정하에 2RE 분의 델타 S로 근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제 RC의 뭐 percentage wise 어떤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얘를 RC를 한 번씩 분자 분모에 곱해서 이런 RC의 어떤 변화율에 대한 이 ACM을 표현을 합니다. 네. 이 example 통해서 어떤 실제적인 값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서킷처럼 1mA가 흘러가고 있고요. 이 current source의 임피던스,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가 이제 200kΩ 정도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하게 이 RE 이런 것들을 달아서 리니어리티를 좀 좋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그널 소스를 보시게 되면 디퍼런셜 시그널 소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죠? 디퍼런셜로 만들어져 있고 시그널 소스의 임피던스가 각 쪽에 다 5kΩ, 5kΩ이 달려 있는, 그러니까 디퍼런셜이 10kΩ의 이 소스 쪽 임피던스가 달려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상황에서 요 노드에 걸리는, 그러니까 B1과 B2에 걸리는 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 인풋 임피던스를 구해줘야 돼요. 인풋 임피던스는 뭐냐? 여기 RE가 있기 때문에 이 large RE와 small RE를 더한 여기에 이제 1 플러스 베타벨만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게 두 개가 있죠. 이게 결국에는 지금 여기 써놓고 있는 건데 RID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앞에서 조금 전에 진행을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스몰 RE는 뭐냐? 스몰 RE는 에미터 쪽의 저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면은 일단 RE는 저항이니까 위에 볼티지 아래 커런트이고 에미터 쪽에서 바라본 거니까 여기가 RE가 될 거고 볼티지는 항상 VT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여기 다시 써놓고 있고요. VT는 25mV, 여기서 IE는 1mm의 절반인 0.5에서 값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인풋 임피던스가 별로 그렇게 뭐 크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풋 임피던스가 RE 자체가 별로 크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달려있는 이 라지 RE 디제너레이션, 에미터 쪽의 디제너레이션 저항도 뭐 그렇게 큰 값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나쁘지 않은 값을 붙였고요. 그래서 인풋 임피던스가 보시게 되면 40K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한 10K 정도가 되는 건데 이게 있어서 이제 40K 정도가 됐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바라본 게 40K, 그 다음에 얘가 10K이니까 이 10K와 40K에 의한 볼티지 디바이딩이 일어날 거고요. 10K와 40K에 의한 볼티지 디바이딩이 일어나서 일단 이 V 시그널이 디바이딩 돼서 여기 들어가고 그 크기가 원래 V 시그가 1V로 지금 얘기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VID가 0.8V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게 0.8로 다운돼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 딱 1V라고 얘기했다기보다 그냥 그 V 시그분의 VID가 이제 0.8입니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퍼런셜 게인이 어떻게 되는가? VID에서 VO까지의 게인을 구하는 거죠. 그건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 이제 half circuit analysis 해도 되죠. 여기 이제 virtual ground로 놓고 이렇게 half circuit analysis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half circuit analysis 한 다음에 각 2분의 VID에 대해서 각각 얘기하고 뭐 이 최종적인 아웃풋은 그것을 2배로 얘기하면 되니까요. 이 앰프 자체의 게인은 만약에 이 RE가 무지 컸다, 그러니까 옛날에 좀 전에 이 REE 얘기할 때처럼 무지 컸다 그러면은 얘기가 다른데, 그러고 보니까 이 아래쪽에 근사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 RE가 아닙니다. 뭐 무시하시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무시하시면 되겠고, 여기 RE가 있고 여기 virtual ground로 놓을 수 있으니까 그때 이 small RE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small RE가 있고 이 large RE가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에미터 쪽의 커런트가 어떻게 돼요? VID를
RE 플러스 RE의 2배로 나눈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커런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여기 볼테이지 드랍, 여기 볼테이지 드랍을 유발시키는 거니까 10K에 흘러서, 그죠? 10K에 흘러서 볼테이지 드랍이 2번 일어나니까 여기 또 2가 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볼테이지가 아웃풋에 만들어지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부분을 지금 여기 적어 놓고 있고요. 실제로 아웃풋 볼테이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게인 자체가 얘네들의 게인 자체가 이제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여기 쓰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ID에서부터 VO까지 게인은 50입니다. 라는 걸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따져주는 게 시그널에서부터 아웃풋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은 어떻게 되냐 하면 순차적으로 해주면 되는 거니까 앞에서 구한 0.8과 50을 곱해서 40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스매치가 발생했을 때 ACM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ACM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제 이 REE가 있는 경우까지 고려해서 해줘야 되는 거죠. 뭐 ACM이니까 여기는 더 이상 버추얼 그라운드가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을 이제 대칭적이라고 해서 쪼개놓는 부분이 될 거고, 조금 전에 했던 거 연상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실 만한 게 지금 뭐가 있냐면 여기 RE가 있고요. 여기 RE가 있고 여기 또 RE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아래 서킷, 그러니까 좀 전에 서킷을 놓고 얘기한다면 여기에 스몰 RE가 있고 그 다음에 또 RE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케이스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찌했든 간에 스몰 RE가 됐던 그러니까 이 RE가 됐던 여기 달려있는 스몰 RE가 됐던 이 밑에 달려있는 REE보다는 훨씬 작은 여기 200K라고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제 그 ACM을 구한다고 했을 때 요 RE분의 RC로 RE분의 RC 아래다 있는 저항분의 위에 있는 저항으로 ACM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ACM은 실제로 인풋 볼티지가 바뀔 때 하나의 인풋 볼티지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개인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델타 RC가 있을 때 걔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또 표현하려면은 이 원래 RC 자리에 델타 RC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걸 다시 표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이제 뭐 ACM이 상당히 작게는 일단 나타난다라는 걸 보시게 됩니다. 200K와 10K가 달려있을 때, 200K와 10K가 달려있을 때, 뭐 저항이 델타 RC가 한 플러스 마이너스 1%, 다시 하면 월스 케이스에 2% 베리에이션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때의 ACM to DM이 상당히 작은 값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구한 AD와 지금의 요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AD가 훨씬 크기 때문에 CMRR이 상당히 좋은, 백DB 건조림에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좋은 CMRR을 갖는 이그젬플을 한번 보셨습니다. 그 다음 인풋 오프셋에 대한 얘기 할게요. 바이폴라도 마찬가지로 이 넌 아이디어란 미스매치가 있을 때 인풋을 똑같이 가져간다 그래도 아웃풋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을 캔슬레이션 하기 위한, 다시 여기를 0볼트를 만들기 위한 그런 볼티지, 얘를 옵셋 볼티지로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그젬플 봅니다. 뭐 RC1과 RC2가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이그젬플처럼 델타 RC만큼의 차이가 있을 때, 그러면 이게 이 RC 말고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커런트는 사실 2분의 I씩 나눠서 흐른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컬렉터 쪽에서 각각 2분의 I의 알파만큼의 커런트가 흐르고 있고, 거기에 각각 RC1, RC2가 곱해져 가지고 아웃풋 볼테이지가 만들어지는 건데, RC1에 델타가 있다 그러면은 요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2분의 알파 I의 델타 RC만큼의 차이가 발생할 거고요.
간단하게 그렇게 될 거고, 이거를 상쇄하기 위한 이 인풋에서의 볼티지 차 V 옵셋, 그거는 개인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좀 전에 구한 아웃풋 볼티지의 변화를 개인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은 GMRC이고 GM이라는 게 뭐냐 했더니 IC를 VT로 나눈 거죠. 근데 이 IC가 뭡니까? 2분의 알파의 I다 라는 걸 놓고서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은 뭐 얘네들 쭉 날아가 줄 거고, VT와 RC의 비율에 대한 식으로 그냥 정리가 됩니다. 예전에 모스에 대해서 할 때도 여기가 이제 볼티지에 관계된 항이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RC분의 델타 RC가 됐던 거가 있습니다. VOB에 해당되는 무엇이었던 걸 기억하실 텐데, 그걸 모스의 슬라이드를 한번 1대1로 비교하시면서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가 유사한지.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전까지는 레지스턴스의 미스매치가 발생했을 때를 얘기했고, 지금 이제 디바이스의 미스매치가 있어서 IS에 뭔가 변화가 있는 케이스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I3과 I32가 이제 IS의 차이가 있는 만큼, 그쵸? IS의 차이가 이렇게 델타 IS만큼 있는 만큼 각각의 커런트들이, 에미터 커런트들, 컬렉터 커런트들이 다 그 비율에 의해서 이 델타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쵸? 그거를 고려하시면 사실 이제 뭐 결과식을 보시게 되면 이것과 똑같은 뭐 양상을 나타낸다 라는 걸 보게 되는데, 이게 사실 너무나 당연해요. 뭐냐면 아웃풋 볼티지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아웃풋 볼티지라는 게 VDD에서, 그쵸? 여기는 DD가 아니라 이제 VCC라고 써있거든요. 컬렉터니까요. VCC에서 I와 R,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컬렉터의 커런트가 되는 거고, 컬렉터 쪽에 로드 저항이잖아요. 좀 전에 로드 저항에 대한 델타에 대한 영향을 이렇게 미친다 그랬으면, 커런트에 대해서 사실 이것과 똑같은 경향성을 가질 거잖아요. 커런트에 그만큼의 델타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 델타가 기여하는 정도가 R과 사실은 동일하기 때문에 표현식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네, 비교해 보시면 그렇고요. 따라가 보셔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만큼의 시간이 아마 걸릴 겁니다. 얘네 둘이 저항과 이런 디바이스 간의 미스매치가 코릴레이션이 전혀 없다, 독립적인 사건이다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저희가 얘기한다고 했을 때 얘를 표준 편차처럼 다루어주고, 이제 분산의 합의 루트를 붙이는 것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 VT라는 25mV라는 항에 각각의 퍼센티지 와이즈의 그런 미스매치 율들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옵셋 볼티지라는 게 바이폴라이즈는 되게 심플하게 각 컴포넌트에 퍼센티지 변화율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VT를 곱하면 옵셋으로 거의 바로바로 치환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조금 아름다운, 약간 뭐 기억하기 좋은, 저희가 옵셋의 어떤 절대치에 대한 감을 갖기에 좋은 그런 계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5mV라는 VT 절대적인 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0.01이 붙느냐 0.02가 붙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옵셋 볼티지의 레인지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뭐 가늠할 수가 있죠. 그렇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인풋 바이어스와 인풋 바이어스에서의 옵셋이 또 마찬가지로 있게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BJT의 경우에 이제 인풋 쪽으로 들어가는 커런트가 존재하잖아요. IB1과 IB2라는 커런트가 존재하게 되고, 퍼펙트 매칭이 되어 있다면 이제 2분의 I라는 에미터 커런트가 각각 나눠 흐르는 와중에 베이스는 그것을 1 플러스 베타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IB1과 IB2는 그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근데 저희가 여기에 이제 2분의 델타 베타 마이너스 2분의 델타 베타만큼의 그런 각각의 베타 1과 베타 2 각각의 변화가 있다. 베타 1과 베타 2가 델타 베타만큼의 차이를 갖는다 라고 하면, IB1과 IB2는 어떻게 됩니까? 각각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걔네들 간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 보시면은 뭐 어렵지 않아요. 가령 이제 요 베타 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러니까 2분의 I는 그래도 그럭저럭 비슷하게 흐르는 상황에서, 거기서는 크게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IB1을
새로운 베타로 나눠주고 새로운 베타 플러스 1로 나눠주고 여기도 이제 IB2는 이제 또 2분의 i를 새로운 베타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 각각의 차이가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 원래 2분의 i를 1 플러스 베타로 나눈 것에 베타의 비율이 곱해지는 것으로 베타의 미스매치의 비율이 곱해지는 것으로 이제 IB1과 IB2의 차이, 인풋의 커런트의 옵셋을 저희가 수식화할 수 있습니다. 원래 IB가 있다고 하면 그 IB의 베타의 미스매치 변화, 미스매치율, 그렇죠? 마찬가지 베타가 1% 베리에이션이 있다 그러면 옵셋 커런트도 원래 베이스 커런트의 1% 정도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Active Loaded MOS 트랜지스터의 앰프를 만든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액티브 로드로 해서 바이포라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이포라 트랜지스터의 앰프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분석하느냐라고 했을 때 얘 스몰 시그널 이퀴버런스 서킷을 이제 각각 그려 넣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옛날에는 여기가 이 VB1, VB2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상당히 쉬웠어요. 왜냐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인풋,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을 때는 게이트 쪽으로 들어가는 커런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알파1, 이 알파2가 연결되어 있어서 2분의 VID 마이너스 2분의 VID가 있는 것을 보고 계시고요. 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알파1과 알파2가 연결된 2분의 VID와 마이너스 2분의 VID가 있다라는 차이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각각 뭐 GM1 VID, 여기 이 디퍼런셜 앰프에 대한 어널리시스를 할 때 여기 여전히 버추얼 그라운드로 놓고 있어서 이렇게 놓고 양쪽을 분리해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Q1 트랜지스터 모델링 집어넣고 Q2 트랜지스터 모델링 한 거 집어넣고 있고, 그 다음에 윗단을 이제 바라보는 건데, 윗단은 뭐가 보이는지 한번 보시죠. 뭐냐면 Q3 트랜지스터에서 Q3 트랜지스터의 여기하고의 이 그림이 좀 작아서 이 두 개의 양단 간의 저항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죠? 여기 또 마찬가지로 게이트가 아니라 이제 베이스와 이 콜렉터를 연결해 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Q3에서 바라보는 임피던스였던 RE, 그게 이제 양단 간의 저항으로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RE3가 바로 보이고요. RE3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Q3의 이제 컬렉터와 에미터 간의 저항인 RO3가 이쪽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Q4의 알파4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시게 되면 이 VB3, 요 노드의 볼티지라는 게 이제 어떻게 결정되냐면 2분의 VID라는 요 볼티지가 걸렸을 때 GM1 VID라는 커런트가 만들어지고, 그 커런트가 어디에 다 흐르냐? 예, RE3랑 RO3 여기, 그 다음에 RO1 여기, 알파4 여기, 요 네 개의 저항에 이제 흐르게 되는 거고요. 근사적으로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의 상대적인 크기들을 다 따져보면 뭐니 해도 RE3가 제일 작습니다. 비교하시면은 RO3, RO1 얘네는 원체 큰 걸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알파4는 알파이와 RE의 오더는 1 플러스 베타의 오더잖아요. 오더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RE3로 근사화해서 VB3 요노드의 볼티지를 GM1 RE3의 VID 2분의 VID로 얘기할 수 있겠고, 그때 1로 흘러가는 커런트는 여기에 다시 GM4를 곱한 거고요. 이 커런트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커런트가 만들어졌고 지금 이제 마이너스 방향이라 마이너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쪽으로 흘러가는 커런트를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지금 전체적인 것을 보시게 되면은 뭐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웃풋을 여기로 숄트 시켜 놓고 있는, 그렇죠?
이퀴버런스 서킷을 제가 이거를 여러 번 설명드리는데 이 앞 쪽에 이퀴버런스 서킷을 RO와 뭐 GM 곱하기 VID로 표시한다고 했을 때 이 GM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웃풋을 숄트 시켜서 이 흘러가는 커런트를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숄트 시켜 놓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그라운드 여기도 그라운드라서 여기 저항 안 누르고 여기 저항 안 누릅니다.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지금 커런트를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이 GM4VB4에서 흐르는 요 커런트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2분의 VID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요 커런트 결국에는 마이너스 2분의 VID 커런트니까 이쪽 방향의 커런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개의 커런트의 합이 GM 곱하기 VID가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뭔가 복잡한 듯 하지만 사실 GM4, GM1 각각 다 같은 GM일 거고요. RE3 그러니까 조금 다시 얘기할게요. GM1은 그냥 놔두고요. GM4와 RE3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 RE3가 뭡니까? GM분의 알파잖아요. 근데 그때 GM이 뭐냐면 GM3잖아요. 근데 GM3나 얘 GM이나 얘 GM이나 동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서로 간에 캔슬 될 거고요. 여기도 남는 건 결국은 GM 곱하기 2분의 VID 꼴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GM 곱하기 2분의 VID 꼴이 남을 거기 때문에 결국 두 개의 GM 곱하기 VID가 있어서 아웃풋 커런트는 GM VID가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 사실은 똑같아요. 앞에서 그냥 바이폴라에서 했을 때랑 달라지는 게 없고요. 왜 달라지는 게 없냐면 지금 여기서 뭔가 이 바이폴라가 들어가 가지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싶지만 여기서 들어간 커런트 그냥 여기로 그라운드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럼 실제로 아웃풋에 영향을 주는 애는 얘인데 여기부터는 그냥 앞에랑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고 나서 생각해 보시면 이 회로는 앞에랑 달라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연결, 이 알파4에 대한 연결이 있는데 이거 역시도 어쨌든 간에 이 노드의 볼티지 자체가 얘의 RE3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얘의 영향이 또 사실상 무력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없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고 얘도 영향이 없고 얘도 영향이 없고 얘도 영향이 없다 그러면 모스에서 하던 것과 달라질 게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기 앞에서 모스에서 했던 것과 진짜 동일하네, 완전히 똑같네, 이런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 레지스턴스에 대한 얘기도 사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VX, IX를 놓고 이쪽 방향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 구하십시오 라는 건데 이거 임피던스 구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 구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가 RE의 오도로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이 증폭되는 현상, 그러니까 RE가 이쪽으로 바라보는 이제 임피던스 RO2를 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데 RO2 곱하기 그 다음에 얘의 GM의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의 곱으로 근사화가 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시 얘기하면은 원래의 RO2에다가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바라보는 임피던스 걔를 이제 여기를 RE1으로 근사화하고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RO2에 RE1에 이제 GM2 얘가 그냥 저희가 원하는 건데 다른 것하고 비교했을 때 얘 무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제 얘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게 되면 요건데 RO2와 그러니까 RE1과 GM2의 곱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GM분의 1과 GM의 곱의 형태잖아요. GM분의 알파와 GM의 곱의 형태인데 서로 상쇄될 거고 남는 거면 RO2가 남는다. 두 개의 RO2가 남는다. 모스에서 했던 거랑 거의 같습니다. 사실상 같고 두 개의 RO2가 있는데 지금 이 커런트가 여기서 또 카피돼서 오기 때문에
이 두 개의 R02가 병렬로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R02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병렬 임피던스가 R04가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웃풋 임피던스는 마치 그냥 이 저항과 이 저항이 병렬로 있는 걸로 해석하는 거랑 그렇게 관찰하는 걸 그냥 바로 입으로 뱉어버리는 것과 유도한 것과 사실상 똑같습니다. 이거 뭐 모세에서 했던 것에 그냥 데자뷰처럼 생각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 리지스턴스 그렇고 디퍼런셜 게인도 달라지는 게 없죠. GM 자체가 앞에서 구했던 스몰 GM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RO 자체가 또 이제 RO2, RO4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게인 자체가 달라지는 게 없고 이제 2분의 1 오더로 얘기한다 그러면 2분의 1 GM RO 정도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괄목할 만한 차이가 있다면 딱 요겁니다. 인풋 임피던스가 이제 두 개의 트랜지스터의 베이스를 바라보고 있으니 네, 뭐 따로 얘기 안 할게요. 두 개의 트랜지스터의 베이스를 바라보고 있으니 요 2알파이가 됩니다. 이것도 여러 번 설명드린 거니까 더 이상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모스하고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베이스 커런트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데 이제 offset 볼티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희가 랜덤한 것에 대해서 나타날 때 그걸 랜덤 옵셋 볼티지 혹은 그냥 옵셋 볼티지라고 얘기하고요. 서킷의 구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옵셋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시스테매틱 인풋 옵셋 볼티지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얘를 그냥 이게 디퍼런셜 투 그 싱글 핸디드 컨버전을 하는 회로기 때문에 만약에 디퍼런셜 인풋이 고정되어 있으면 0으로 되어 있으면 아웃풋 쪽에 커런트가 딱히 가지를 말아야 돼요. 그쵸? 아웃풋 쪽 로드에 아웃풋 쪽에 뭔가 로드에 변화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래로 흘러가는 커런트가 위에서 흘러내리는 커런트가 두 개가 일치해서 더 이상 뭐 바깥으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커런트가 없어야 되는 게 저희가 기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서킷의 구조를 보시면 2분의 i 얌전하게 나눠서 흘리려고 할 때 이제 가까이 컬렉트 커런트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알파만큼 곱해져서요. 근데 이 위쪽이 이제 액티브 미러잖아요. 사실은 여기 커런트 미러잖아요. 이 커런트가 이 2분의 알파 i가 여기로 카피돼야 되는데 카피 레이셔가 탐탁치 않은 거죠. 왜? 여기 베이스 커런트가 있고 그 베이스 커런트를 다 여기서 담당하니까 오른쪽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고정적인 저희 그 인풋 바이오 서킷 그러니까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커런트 미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전적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커런트와 이 커런트의 미스매치를 얘기해야 되고 걔는 결국 얘네들의 베타에 대한 함수로 표현됐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 대략 IC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커런트라는 게 얘를 베타로 나눈 커런트 각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쪽 커런트도 베타로 나눈 커런트이고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커런트가 베타분의 2의 IC 정도의 커런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왼쪽의 토럴 커런트는 얘하고 얘 IC 더하기 베타분의 2 IC이고 오른쪽은 IC니까 두 개 커런트의 비율이 1 플러스 베타분의 2와 1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I3나 I4가 대략적으로는 2분의 I 알파가 흐른다고 했을 때 이 위쪽에서 카피돼서 오는 애 다시 말씀드리면 지우고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서 내려가는 커런트는 2분의 알파 I 2분의 I라고 했을 때 여기에 요게 곱해져서 최종적으로 요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아래쪽 커런트와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델타 I가 그러면 생기는 거죠. 델타 I가 어느 정도 생긴다? 베타분의 알파 I 정도의 것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커런트가 0이 되기를 원해요. 델타 I가 0이 되기를 원해요. 그럼 뭘 해줘야 돼요? 옵셋 볼티지를 인가해서 얘를 임의의 델타 I를 발생시키고 발생된 델타 I가 이것을 니게이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해서 없애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커런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인풋 볼티지가
커런트를 유발시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다시 하면 옵셋 볼티지가 있어서 걔가 GM을 만들어내고 요 GM이 델타 I의 반대 방향으로 생겨야 되는 거니까 그때 옵셋 볼티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좀 전에 얘기한 이 델타 I를 GM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고, 지금 저희가 편한 게 델타 I에 대한 식이 지금 I에 대해서 만들어져 있잖아요. GM이라는 게 뭐였어요? 요 라지 GM은 스몰 GM하고 같고 GM은 VT랑 IC의 비율이었잖아요. VT분의 IC. 그쵸? IC가 뭐죠? 2분의 I로 근사화될 수 있는 거니까 요 2분의 I 알파로 분사될 수 있으니까 GM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 그럼 I가 서로 상쇄되고 베타분의 VT 정도로 또 마찬가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보시면 베타 값이 정해지면 거의 정해지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바이플러가 이런 면에서 조금 이렇게 뭔가 기억하고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그거 예측하기가 좀 좋아요. VT 25, 그럼 얘가 50이잖아요. 50mV잖아요. 그러니까 베타가 100이면 네, 딱 0.5, 0.5mV 뭐 이런 식으로 값들이 그냥 딱딱 나오는 것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시스테매틱 인풋 offset 볼티지라는 게 좀 특이한 거기 때문에 바이폴라의 이런 특히 비대칭적인 로드를 갖고 있을 때는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옵셋 볼티지가 발생한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얘를 상쇄시키는 이 V 옵셋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요. V 옵셋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취하는 방법, 그것은 미러링 레이셔를 좋게 할 때 저희가 취했던 방법하고 동일할 거예요. 우리 뭐 했었죠? 미러링 레이셔를 좋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썼는데, 뭐 여기서 적용하고 있는 거는 윌슨 커런트 미러를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최종적인 서킷은 이런 양상입니다. 캐스코드를 해서 아웃풋 임피던스를 키우는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드 쪽을 원래 이게 없으면은 그냥 이 윌슨 안 했으면 이렇게 해서 끝낼 거였는데, 윌슨 커런트 미러를 적용하면서 Q5라는 게 들어가서 이렇게 윌슨 커런트 미러의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쪽을 바라보는 임피던스도 커지고 이쪽을 바라보는 임피던스도 키우고, 커런트 미러의 액티브 로드의 커런트 카피 레이셔도 좋게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을 이 캐스코딩과 윌슨 커런트 미러에 의한 커런트의 밸런싱을 모두 다 취해서 옵셋도 적고 게인도 큰 그런 앰프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웃풋 임피던스는 이제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 베타의 아로 정도로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 이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서 윌슨 커런트 미러에서 유도했던 것들 기억을 하실 텐데 2분의 R호의 베타 정도 이 임피던스를 아웃풋 임피던스로 가져가고, GM은 그냥 스몰 GM이 그대로 따라오죠, 여전히요. 그래서 커런트의 볼티지 게인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이제 뭐 바이폴라의 디퍼런셜 앰프에 대한 얘기들이 전부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그 주파수 응답 특성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는데, 이 다음 챕터에서 주파수 응답 특성에 대해서 다루게 되면은 그때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남은 요 단원에서 남은 거는요, 이제 멀티 스테이지 앰프라고 해서 디퍼런셜 하면서 저희가 트랜지스터를 조금 늘렸는데 스테이지의 개수를 늘리는 것을 다음번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